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울산 교육을 이끌고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은 김주홍, 구강열, 그리고 조용식 예비 후보가 3파전 구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다 쉽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시사진단은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조용식 예비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네, 반갑습니다. 예. 시사진단 이제 지방선거 출마 선언 순대로 네. 모셨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네, 네. 차례가 되셨고요. 앞서 두 분은 뭐 이번이 처음 출마는 아니기에 여러 차례 뭐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하셨지만 조용식 후보는 첫 출마 네, 인사 그렇습니다. 말씀 좀 네. 카메라 보고 하십시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용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25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노옥희 천창수 교육감님과 함께 교육행정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노옥희 재단과 울산교육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울산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교육감은 명예직으로 자기 이력의 한 줄을 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된 교육감 조용식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인 선거구가 조용 아이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진짜 조용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용. 이름에서 뭐 따오긴 했는데 네. 교육 행정이라든가 변화를 이끌어갈 때 시끄럽게 소리를 내기보다 내실을 다지면서 변화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 왜 나오셨나? 도전을 결심한 계기, 이유, 또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가 합니다. 예, 천창수 현 교육감님이 출마를 하셨다면 제가 출마하는 일은 없었겠죠. 예, 지난 우리 8년 동안 노옥희 천창수 교육감님이 울산 교육행정을 이끌면서 저는 울산 시민들의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러게요. 예. 인구 절벽이나 이런 AI 시대에 뭔가 좀 더 창의력 있고 도전적인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지금 나온 후보라든가 그때 거론됐던 분들을 보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균형도 갖춰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철학의 중심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한문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문교사 출신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화롭게 하되 획일적이진 않다. 화의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추구해야 될 바가 다양한 학생들의 이런 어떤 요구나 이런 걸 잘 반영하고 키워주고 그래야 되지만 모두가 획일적으로 똑같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창수 교육감님 불출마. 뭐 사실 재선 3선도 가능하신데 젊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자리 비켜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알고 계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시점에? 그런 말씀들은 뭐 노 교육감님부터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진보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향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정체되고 관성화돼서 변화를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하신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학생들과의 소통, 뭐 그다음에 교사들과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좀 더 연배상으로 젊어지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좀 모진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노옥희 교육감님 뭐 비서실장 하셨고, 네, 노옥희 재단 초대 이사장도 맡으셨고, 지난
그러니까 노옥희 교육감님, 천창수 교육감님 지난 8년을 네네.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음. 좋은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건 좀 아쉽다라는 점도 네. 포함해서 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울산 교육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음. 교육 수장에 있던 어떤 비리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부패 이런 문제가 사실 낯뜨겁게 했죠, 울산 시민들을. 근데 노옥희 천창수 교육감 들어와서 사실 기본적인 교육 복지를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출발선 평등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무했던 어떤 체험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교육 인프라를 많이 갖췄습니다. 유아 놀이터를 비롯해서 학생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뭐 이런 것 등등을 많이 갖췄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말 그대로 진짜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시민들도 울산 교육하면 이제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뭔가 교육 행정 신뢰가 간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지 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그다음에 선출직을 통틀어서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지도자들에게도 시민들이 마음을 주고 기대할 만한 게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아쉬운 점은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은 교육의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부터 사실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학교에 만연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 예. 학생 폭력 문제, 그다음에 온갖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발달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없었던 권리 의식이 많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민주적인 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어떤 공화적 관점을 이제 조금씩 다시 배우고 서로 확산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울산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시사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울산 교육 현안을 바탕으로 조영식 예비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네. 내가 이건 반드시 좀 이루겠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1호 공약은 어떤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1호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출마 선언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학생 성장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학생 성장 지원센터. 예.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든 이른바 위기 학생,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종 뭐 우울감, 그다음 질병,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OECD 국가에 비해서 학생 자살률도 2배 정도로 높고 이런 부분들 즉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지원을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서 예전면 단과병원에서 종합병원처럼 그런 학생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에 내세웠던 약속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에 들어서 학교의 역할과 공교육의 역할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학교라는 공간 속에 학생과 교사만이 폐쇄된 채
학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문을 열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 학부모가 함께 우리 학생들과 같이 호흡한다면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라 그래서 학생들도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어 울산만 해도 한 250개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 공간을 지역의 어떤 생활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폐교를 활용한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쓰는 교육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도 한번 해보자. 예. 그래 생각하고 다만 지금까지 모든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착근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자체랑 협력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 학생들의 마음을 챙기고 학교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와 좀 연결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후보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 좀 엿볼 수 있는 질문 좀 드리는데 지금 울산 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발달 단계에서 배우지 못한 그다음에 여러 학생들 동료 학생들과 함께 뛰어놀고 그다음에 몸을 부딪히고 같이 활동하면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나타나는 기초학력 문제가 일단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학급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예. 그다음에 수업 2교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학교 구성 간의 갈등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일부 학부모이겠습니다만 넣는 민원도 큰 문제가 되고 예. 또는 거꾸로 교사가 또 일부 학생에게 저지르는 문제도 있고요. 학생이 교사에게 교권 침해를 하는 뒤의 문제,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문제 또는 어쩌면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런 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되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민원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학교만의 노력은 되지 않겠지만 사회적 합의구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문제 해결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수업하고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협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지만 예.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부터 해결해야 아이들의 기초학력 그렇습니다. 증진도 되는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기초학력 문제는 뭐 새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AI 인공지능 발전 뭐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아이들이 뭐 그렇습니다. 배워야 할 것, 네네. 챙겨야 할 어떤 준비들 이런 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좀 반드시 길러야 하는 핵심 역량은 뭐 이 시대에 어떤 걸까요? 지금 특히 이제 AI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처럼 기존에 나왔던 지식이나 정보를 암기했다가 다시 뱉어내는, 재현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컴퓨터를 좀 잘한다고 해서 엑셀을 다룬다든지 포토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금은 AI에게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해결되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석적 사고력, 그다음에 비판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들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건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 기초 체력의 의미가 저는 굳이 대라면 독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활자화된 문서를 읽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능력을 기를 때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문 선생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아주 떨어진다는 게 그렇죠. 큰 문제인데 문해력은 네. 막 아이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엔 뭐 어른들도 네, 뭐 어른들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그 문해력의 네. 기초가 되는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기르기 위해서 저는 국어 수업이나 수학 수업을 할 때 모자란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 학생들을 풀아웃해서 한 수업에 선생님을 두 분 둬서 그걸 일수업 이교사제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모자란 부분을 좀 가르쳐줘서 적어도 초등학교 학년 단계에서 그런 학습 결핍, 즉 기본적인 문해력이 없는 학생들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예. 그래야지만 기초 문해력이 길러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학년 있습니다.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 그렇죠. 쭉, 계속 예. 누적되고 심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학급을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밀려가서 맞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예.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죠. 이건 또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이들 졸업시키고 뭐 한참 지난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직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요즘 학교 분위기 얘기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뭐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네, 분위기인데 네. 아이들 뭐 운동장에서도 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네, 뭐 사고 난다고 체험학습도 못 가게 하고 네, 네. 이게 뭐 학부모 민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긴 하지만 네. 이 좀 아까 뭐 아이들 마음 만져주신다고 하고 하잖아요. 뛰어놀고 같이 운동하고 네. 사회적으로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타깝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현실은 뭐 심지어 교육감님이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교사를 대신해 이제 고발하는 일도 있었지 아유, 않습니까?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사들의 기본 활동조차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 학생이 이제 그 교사를 칼로 찌르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교권을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부모 교육을 좀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라는 공간을 열어서 학부모 교육을 좀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교사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이 스스로 좀 제어가 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예. 교사 선생님들도 사실 그간의 학생들에 대한 뭐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그렇게 균형 맞춘 교육을 받고 할 때 문화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제도는 많지만 사실 저도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100%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권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좀 질문 네네. 드릴게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교권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교권 침해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결하실 방안 갖고 계십니까? 심각하죠.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이제 그러는데 요새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아동학대 관련 법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료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예. 실제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면 결국 교사가 책임지게 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이른바 최소주의, 예. 학업 교수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하자. 아니 뭐 나와서 수학 네. 문제 풀어보라는 것도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교사를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들의 별난, 학부모들의 유별난 행동, 예. 그다음에 교사들의 무슨 그 사명의식 부족 이런 방식으로 바라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호 간의 교육, 서로 이해를 높이려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물론 정도를 넘은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 지난번에 천창수 교육감님이 그 고발했듯이 그런 단호한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교 배정 문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얼마 전에도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이게 합리적으로 좀 공정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칙은 예, 근거리 원칙은 배정이다. 모든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건 맞는데 예. 희망 배정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다시 살펴볼 생각인데 100%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어떤 학교를 기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노후기 교육감 시절에 여건 개선 학교를 지정을 하고 교사라든가 예산 지원을 좀 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역시 또한 원칙을 지키면서 기피 학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기피감을 좀 감추는 이런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울산교육 현안 조영식 예비 후보의 대책 방안들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선거 초반에만 하더라도 좀 뭐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입장은 똑같고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의 어떤 행동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네. 예, 아니 지난주에 또 구광일 후보도 나왔는데 뭐 단일화 연결 창구가 완전히 막힌 것 같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적은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안을 받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단일화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그 울산시 교육감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다른 후보 말고 조용식만이 할 수 있다. 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우리 유권자 시민들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25년 정도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키 천창수 교육감의 비서실장 역으로 교육행정을 경험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은퇴 후에 명예직이나 이력의 한 줄 더 걷기 위해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당장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 이바지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난 교사 경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제가 감히 울산교육의 적임자라고 시민들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학부모, 학생, 교사 포함한 교육 가족분들이 또 교육감 선거를 가장 유심히 또 지켜보실 것 같은데 끝으로 교육 가족에게 한 말씀 끝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예, 어디 교육 문제는 사실 울산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학부모는 내 아이의 교육 때문에
사교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때 바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께 지혜를 모으자. 자, 오늘 시사진단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교육감 선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실에서 배우고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주에 걸쳐 진행한 시사진단이 여러분의 선택에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